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렌즈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시그마에서 나온 컴팩트 라인업의 렌즈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렌즈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컴팩트 라인업의 종류들이 있는데 모두 다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이것만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17mm, 24mm, 45mm, 65mm 렌즈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크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기만 해도 거의 평균적으로 스마트폰 절반 정도 사이즈는 사이즈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4개를 다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4개 다 올리니까 무게가 대략 1.45kg, 1.5kg가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 4개의 무게가 1.5kg가 안 되죠. 상당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실제로 휴대성에 특화된 시그마의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작기만 해가지고는 렌즈를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미러리스 초창기 때 있잖아요. 그때 소니의 뭐 넥스라든지 삼성의 NX라든지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나왔을 때 시그마에서 연탄 렌즈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시그마에서 컴팩트 라인업이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 렌즈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여기 조리개 링이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다이얼, 뭐 포커스링 이런 거 다이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플라스틱인지 금속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이렇게 조금 딱딱한 느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이얼에다가 이렇게 돌기를 전부 다 만들어 놨거든요. 렌즈, 그러니까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에 이런 기계적인 디자인을 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 자체가 작고 가벼우면서 동시에 이 렌즈를 딱 잡았을 때 느낌조차 약간 기계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후드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생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뭐 금속 재질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품질이라고 그러죠. 이미지 화질 같은 경우가 일정 수준 이상 쉽게 말하면 눈에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녀석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17mm 렌즈고 조리개 4.0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 같은 경우는 앞캡, 뒷캡, 후드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272g 밖에 안 돼요. 예, 진짜 가볍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렌즈들 중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데, 요거는 사실 시그마에서 풍경용으로 이렇게 조금 출시를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리개가 4를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 조리개가 4를 지원하게 되면은 배경 흐림에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각에다가 조리개 사면은. 근데 실제로 인물 사진을 좀 찍어보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렌즈를 인물 사진을 물론 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배경 흐림을 이렇게 구현하는 인물 사진은 실제로 찍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조리개 사다 보니까 카페에서 이렇게 인물을 마주보고 이렇게 찍는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한 50cm, 60cm 거리에서 배경 흐림이 구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까지 이렇게 또렷하게 좀 보이다 보니까 다소 인물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그마가 이 렌즈를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7mm니까 광각이니까 뭐 인물보다는 풍경이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광각에서 조리개를 뭐 2.0 뭐 이렇게 넣어버리게 될 경우에 렌즈가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 컴팩트 라인업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리개 4.0으로 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제 추측이긴 한데, 그래서 요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인 인물 사진, 배경 흐림을 좀 요하는 그런 인물 사진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초광각에서 인물 사진을 나는 좀 찍어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인물보다는 풍경에 조금 포커스,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24mm인데요. 이제 24mm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과 풍경을 동시에 아우를 수가 있죠. 이제 보통 애기들이 아장아장 기어가거나 그리고 반려동물 앞에서 이렇게 놀아주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가까이서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24mm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리개가 2.8 맞나? 2.0이네요. 2.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 흐림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카페에서 인물을 마주보고 촬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 흐림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인물도 그냥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요. 풍경 같은 경우도 광각이다 보니까 무난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각 계열에서 내가 인물과 풍경을 동시에 내가 좀 찍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45mm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컴팩트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인 것 같아요.
주변에 인스타그램인 뭐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45mm 렌즈가 좋다라고 하고 실제로 데일리용 렌즈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5mm 렌즈가 50mm의 표준 화각이죠. 50mm 렌즈보다 5mm가 빠지잖아요. 50mm 같은 경우는 표준 화각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원근, 피사체를 동일 크기로 촬영했을 때 사실적인 원근을 구현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좁은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는 50mm 렌즈가 엄청 크게 보이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좀 찍을 수 있는 렌즈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35mm, 24mm 이렇게 광각적으로 가게 되는데 35mm가 어떻게 보면 표준에 조금 근접하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광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mm와 50mm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절충 지점을 찾은 게 여기 있는 45mm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m의 느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도 50mm 렌즈보다는 훨씬 더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고 가볍단 말이죠. 가볍게 그냥 요거 하나로 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데일리용 렌즈로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45mm 렌즈는 인물 사진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거리 스냅 그리고 어느 정도 풍경도 되죠. 그리고 음식 사진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전천후로 한마디로 뭐 바디캡이라고 그러죠. 카메라에 항상 마운트되어 있는 렌즈 그런 렌즈로 쓰기에는 딱 좋은 그런 렌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렌즈 네, 65mm 렌즈입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24, 45 여기 인기가 많은데 65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판매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65mm 렌즈 쓰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85mm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한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85mm 렌즈가 이제 보통 인물 사진에 최적화되어 있고 뭐 여친 렌즈, 인물 사진용 렌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배경 흐림이 쫙 되고 배경 압축 능력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야외에서는 그게 잘 먹히는데 이게 스튜디오로 렌탈을 해가지고 85mm 렌즈를 마운트를 해보게 되면 실제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진짜 넓지 않는 이상은 그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주는 화각대가 바로 여기 있는 65mm 렌즈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시그마에서 잘 파고들었어요. 이게 약간 변태 화각이거든요. 어떻게 85mm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데서 좀 찍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65mm 렌즈니까 그렇게 좀 컨셉을 가진 스튜디오에서도 활용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표준 화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 압축 능력보다 좀 더 뛰어난 압축 능력을 요할 때라든지 그리고 배경 흐림을 요할 때라든지 스튜디오 렌탈을 해가지고 조금 85mm 좀 먼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망원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65mm 렌즈가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조리기 2.0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경 흐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렌즈를 써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렌즈가 되게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화질 자체가 기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렌즈들을 좋은 렌즈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렌즈가 바로 이 녀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데일리용 렌즈로 시그마의 컴팩트 라인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렌즈들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단렌즈들을 조금 컴팩트 라인업으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겠다. 렌즈 세팅을 보통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카메라 사시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이 세팅으로 밀고 나가셔도 상당히 괜찮은 설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소니의 GM이라든지 그리고 시그마의 아트, 스포츠 이런 렌즈들보다 얘들이 뭐 이미지 품질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좋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얘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딱 덮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휴대성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데일리용 렌즈로 활용하기 상당히 좋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 렌즈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